자, 오늘 10월 18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참 드라마틱한 장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강한 탄력을 받아서 갭상승을 했으나 중국 시장 개장되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시장 낙폭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정대로면 오늘 오전 중국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어야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부대적인 지표들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연기됐습니다. 연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다른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가? 이것도 경제 성장률 손대가지고 마사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니까 장 갭상승을 하고 밀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후장이 지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중국 시장은 점심 때 쉽니다. 점심 때 밥 먹습니다. 밥 먹는 아시아 시장들은 대부분 밥 먹어요. 우리만 안 먹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하고 또 몇 군데가 안 먹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미국 시장하고 미국 지수 선물이 올라가고 우리 환율이 빠르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원래 우리가 25bp 인상을 금통위에서 얘기했다가 경제 상황이 또 미국 지수 선물 미국 환율을 급하게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급하게 올려서 미리 환율이 먼저 움직인 반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뭔 얘기냐? 환율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통위에서 25bp 올릴 겁니다라는 말을 안 했고 50bp 올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애초에 이까지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144까지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세고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정확하게 쌍봉이죠. 환율이 물론 환율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고 뭐고 채권이고 다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을 합니다. 근데 이 수급을 잡아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뭐 미국의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흡수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치죠.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다고 삼성전자가 항상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또 조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맨날 빠지는 것도 아니죠. 최근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반등을 하잖아요. 그 자리들 변곡점의 자리든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시면 환율이 일봉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쌍봉이 나와 있는 정고점에서 딱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쌍봉이면은 개별 주식으로 본다고 해도 여기서는 하락으로 어느 정도 반전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라는 측면 때문에 환율이 더 세게 빠지는 측면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을 기준금리만 생각하고 해외 나갈 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을 가지고 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환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투기 자본들은 이런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제 하방으로 베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율 제 상대 지표 계속 보여드렸는데 엔저 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을 치면은 환을 가지고 숏을 치면 먹을 게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방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오후 시장이 쭉 올라왔죠. 그래서 오후에는 쭉 커브를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재 시간 유럽 시장도 좀 볼까요? 유럽 시장 보면은 지수 선물 계속 그 상승폭을 늘려가는데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한 1%에서 1% 초중반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도 한 1.1%, 독일 1.4%, 44%, 프랑스 1.15%, 1%가 좀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문제 없고
오늘 시장, 오늘 미국 시장 어떨 거냐? 저는 물론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좋지만은 최근에 미국 지수 선물들이 미국 시장이 갭 상승을 하면은 밑으로 받아 찍고 갭 하락을 하면은 위로 올려 찍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최근 요 며칠 그랬습니다. 보시면은 13일 날 마이너스 2.74%로 시작했다가 종가 2.2%, 고가로는 2.26%, 5%가 넘는 변동성입니다. 나스닥이 뭐 동네 잡주도 아니고 5%가 넘는 변동성. 그 다음 날은 갭상승 찍어놓고 밀어버리고 이런 지금 상승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갭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밀어서 음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통상 한탄 내려오고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승하는 종목도 전고점 인근에서는 반은 정리해놓고 가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돌파할 수도 있죠, 한 방에. 근데 기술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챙겨놓을 건 챙겨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을 찍는 자리이지만 그리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밀려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주식을 막 늘릴 만한 늘려도 될 혹은 신용을 태워도 될 정도의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도 상방을 보고 종목들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모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올라갔는데 내일이 올라간 부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선수들은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별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놀기가 좋은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미국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막 그 스캘핑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도로 원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일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원론 아닙니까, 주식에.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을 관조하는 게 좋다.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쓸 경우에는 심리가 지쳐가지고 실제로 나중 되면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심리가 지쳐가지고 퇴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큰 손들의 의도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거래량이나 수급이 원사이드하지가 않아요. 거래 대금도 코스피가 7조 1천억 그렇게 많이 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하고 코스닥도 6조 9천. 코스닥은 그래도 약간 늘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수급이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거의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오늘 개인이 한 2,300억 팔았는데 외인이 한 588억, 기관이 1,600억 코스피에서 받아가고 코스닥에서는 외인이 한 778억 팔고 개인이 331억 사고 나머지는 기관이 331억 사고 나머지는 개인이 한 300억 정도 받아갔는데 뭐 크게 원사이드한 수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변동은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물론 제일 좋은 건 내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뒤를 생각 안 하고 주식 매매를 하면은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선물이 지금 1.89 이 정도 올라갔는데 야 지금 지수 선물이 1.9%까지 올라가니까 오늘 미국 시장 한 3% 하고 내일 우리 시장 한 2%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미국 시장이 정말로 갭상승한 다음에 또 들어맞는다. 우리 시장이 내일 또 들어맞는다. 이러면은 내가 심리가 되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가더라도 여유 있게 보시면서 그래야 또 수익도 오래 끌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G 스틸 첫 상한가 먹었을 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한 120%까지 났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첫 상한가 먹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 상한가 먹는 거 보면은 항상 그냥 상한가 먹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KG 스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종목을 100%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결과치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죠? 잠깐만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날짜를 보면은 이게 벌써 몇 달 전 종목이네요.
4월 16일 일본봉이 4월 16일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쭉 일본봉을 땡겨 보겠습니다. 일본봉을 땡겨 보고 일본봉이니까 진짜 많이 땡겨야 되네요. 4월 16일 4월 16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과거의 거를 복귀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4월 16일이니까 요건가요? 4월 6일이었나요? 아, 요거네요. 보시면 처음에 갭상승으로 크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밀어놓고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거의 플러스 4%까지인가 상한가 인근까지 갔다가 플러스 4%인가까지 갔다가 다시 상한가 마감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상한가 마감일 거야 아마. 갭상승 띄워놓고 밀고 이런 것들이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음봉 나오고 장초에 이게 거의 한 20%인가까지 상승을 했다가 플러스 4%까지 밀었으니까 16%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냥 상한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되게 어렵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되게 쉽게 보면은 쉽게 볼 수도 있는 시장인 거예요. 상한가라고 누군가 보면서 와 KG 스틸 상한가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변동이 심하고 힘들었잖아요. 실제로 회원님들이 저한테도 실제 하락 부야에 걸렸을 때 팔아야 되나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120%를 먹고 나왔어요. 이런 구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 왜냐하면 여기서의 변동성은 우리가 지금 가려는 길은 변동성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흐름에 너무 매몰되지면 안 된다. 그럼 내 심리가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나저나 KG스들 진짜 많이 빠졌네. 우리 24,000원에 팔았는데 8,000원 됐네요. 3분의 1 토막 났네요. 야, 엄청 많이 빠졌네요. 하여튼 요즘 장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었는데 KG스들도.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여유 있게 관조를 하고, 옛날에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 경험들이 나중에 다 제가 지금 복귀를 한 거 하고 있고, 지지난 중간은 제가 리먼 때의 PBR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가지고 과거로 다 돌아가서 한 번씩 다 복귀를 해드리잖아요. 그때는 어땠고, 그때 PBR은 어떻고, 현재 PBR은 어떻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과거를 항상 복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매일지 안 쓰시죠? 저는 주식 처음 할 때 몇 년 동안 매매일지, 물론 그 지금도 쓰긴 합니다. 쓰긴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나 이런 것만 쓰면은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것들이나 되게 막 일기 쓰듯이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와, 오늘 뭐 변동성 뭐 쩌네 뭐 이러면서 아 죽을 뻔했다, 팔 뻔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기 대신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나중에 되면 다시 한번 돌아서 복귀를 해보면 다 실력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KG스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이때 변동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지금의 변동성은 큰 변동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뉴스예요. 뉴스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다 빠질 것 같아요. 다 빠진다 그래요. 그게 불안한 게 하나고, 뉴스 때문에 불안한 게 하나 있고, 둘째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 선생님들한테 빠따 맞는 건 똑같아요. 저 앞에서부터 1번 학생부터 때리면서 오는데, 내가 한 5번이나 10번 정도 되면은 맞을만 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학생들이 때리겠죠. 근데 내가 한 120번 정도 되면은 119명이 맞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 시장이 작년 6월부터 계속 쉬지 않고, 올해 지금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1년 반을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반을. 얼마나 괴롭습니까? 1년 반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많이 치고, 그래도 참 생각해보면 그래도 중간중간 참 잘 먹은 종목들도 많이 먹긴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많이 맞다 보니까 우리가 맞는데 타성이 짙어서 그렇지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판세가 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간 처음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그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예전에 또 말 또 길어지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진영의 싸움이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가 이겼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가 졌어도 모르겠어요. 졌어도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빠르게 졌으면. 근데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진다, 영혼까지 털린 다음에 지는 거랑 초전에 지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다가 우크라이나 너무 잘 방어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전세를 뒤집고 러시아를 밀어냈어요. 그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쓸 걸 다 써버렸잖아요. 다 쓰고 막 길거리에서 강제 진집하고 이 정도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면은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썼다 정도가 되면은 러시아가 핵을 썼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털리고 나서 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제 사회주의 투톱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뭐 파키스탄 또 좀 다르죠. 인도는 뭐 제3세계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의 나라들 소수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은 어떨까요?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종이호랑이가 돼버리면 중국 입장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투탑 스트라이커를 쓰다가 중국 혼자서 스트라이커를 쓰기에는 서방이 너무 막강한 거죠. 미국하고 사실 미국 하나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미국 하나하고 이 두 명을 합쳐도 러시아 중국을 합쳐도 미국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면은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방하고 이제 경제적인 싸움이라든지 또 대만 문제들 같은 군사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동력이 없잖아요. 동력이. 그렇다고 중국 혼자 지금 미국한테도 안 되는데 거기 프랑스 있죠, 영국 있죠, 독일 있죠, 스위스 뭐 이런 온갖 그 서방 국가들이 다 거기 다 달라붙어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당연히 뭐 완전 친미가 돼 버렸고 이렇게 힘의 균형추가 기울어져 버리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이 지금 미국하고 안 좋지만 이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한 원사이드에 가버리면 제3세계라고 불리우는 인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아랍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서방하고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조금 더 전쟁이 일찍 끝난다면은 이게 단기 반등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정도의 뉴스로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완전 털려가지고 아예 이제는 사회 세계 구조의 재편까지도 논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또 한번 길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내일도 오를 거야라고 급하게 생각하기보다 지금은 잘 멘탈 잡고 반등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좀 빠져도 너무 우려하지 않고 이렇게 멘탈을 잘 지켜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쥐고 끝까지 가서 반드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